자, 첫 번째 경기. 이제 풀럼 대 맨시티. 자, 일단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한 명. 그리고 이제 수비수 한 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로드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본머스전에서 교체 출전을 좀 통해 이제 8개월 만에 좀 복귀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로드리가 이제 좀 복귀하다 보니까 이제 맨시티의 좀 중원짐이 훨씬 더 이제 무게감이 더 커진 그런 좀 상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자, 우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2번 지고 1번 이기고 2번 지고 1번 이기고를 좀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도 브렌트포드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그런 좀 패턴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지의 12위 위치에 있고, 그리고 이번 마지막 리그 경기에서 이제 이긴다고 해도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은 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현실적으로는 뭐 현재 풀럼 같은 경우에는 시즌 마지막 홈 경기라는 점을 좀 제외하고는 큰 동기부여는 없는 상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팰리스 상대로 FA컵 결승전에서 지며 이제 우승을 놓쳤고, 이제 2경기 연속 무득점을 좀 기록하며 이제 공격 흐름도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본머스 상대로 이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즌 지금 챔스 진출도 이제 유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경기에서 맨시티가 무승부만 거둬도 이제 챔스 진출이 좀 확실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맨시티 입장에서는 뭐 일단 지지만 않으면 되는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뭐 그래도 뭐 맨시티가 뭐 이 경기에서 힘을 뺄 거라는 생각은 좀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주전들 위주로 좀 라인업을 좀 꾸릴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로드리의 이제 출전 시간도 이제 직전 복귀전에 비해서는 더 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성본철부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3번 철부진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만약에 뭐 로드리가 또 출전한다고 하면은 직전 복귀전에 비해서 이제 출전 시간이 더 길 수가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로드리가 지금 있고 없고에 따라 맨시티의 중원 장악력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만약에 로드리가 에어로타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에어로타운님도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일단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이제 타운님께도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약간 뭐 로드리가 좀 길게 출전한다고 하면은 뭐 맨시티 입장에서는 좀 고무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만큼 이제 뭐 여전히 좀 로드리의 그런 영향력은 이제 맨시티 내에서 굉장히 좀 크다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뭐 풀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수비가 크게 흔들리며 이제 실점이 좀 많아졌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13년 동안 맨시티가 이제 풀럼 상대로 전승을 좀 거뒀을 정도로 이런 압도적인 좀 상승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압도적인 상승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맨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는 최근 계속해서 이제 무득점을 좀 기록하다가 이제 직전 본머스전에서 이제 좀 3골을 좀 넣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공격에서 혈이 뚫렸고, 그리고 지금 동기부여도 맨시티가 더 크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에서도 뭐 13년 동안 전승을 좀 맨시티가 거둘 정도로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 다 종합해서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맨시티를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맨시티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맨시티 승쪽 보는 경기. 네,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배당 대회했을 때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시티 승에 3.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유 대 이제 빌라 경기. 자, 일단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리트 그리고 리산마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유로 같은 경우에는 결장이신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드려 보고,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시포드가 이제 결장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빌라 또한 지금 주축 미드필더인 이제 틸레망스가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자, 우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3, 4일 전에 이제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토트넘 상대로 좀 패배하며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고, 이제 이로 인해 이제 이번 시즌은 최악의 시즌으로 좀 평가된 채 이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토트넘과의 그런 좀 끝장 승부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결국 이제 맨유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지금 현재 뭐 이제 리그도 좀 하위권으로 끝마치면서 이제 최악의 시즌을 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좀 팀 내 분위기도 지금 많이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현재 좀 맨유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승 중으로 상승을 좀 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리그 6위인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리그 경기를 좀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뭐 리그 4위랑 5위 이제 뉴캐슬 첼시와는 빌라가 승점이 좀 같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빌라가 이기고, 그리고 뉴캐슬과 첼시 중 한 팀이라도 이제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은 빌라가 이제 5위 안에 들면서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이 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빌라 입장에서는 일단 이 경기는 무조건 잡고, 그리고 이제 뉴캐슬과 이제 첼시가 좀 미끄러지기를 좀 바라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확실히 동기부여 면에서는 빌라가 훨씬 더 큰 상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점유율은 좀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지만, 그래도 현재 뭐 빌라가 중원 싸움에서는 그래도 우위를 점해서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보고, 그리고 두 팀 다 역습 전개가 좀 좋다 보니까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좀 자주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맨유에 비해 뭐 빌라의 공격 전환이 좀 빠르면서 역습 전개도 더 나은 편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빌라가 더 우세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확실히 현재 지금 맨유에 비해 그래도 빌라가 뭐 경기력이나 뭐 공수 밸런스 모두 더 이제 우세하다고 좀 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이점을 좀 잘 활용해서 빌라가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일주일 넘게 쉰 이제 빌라와 달리,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좀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이제 열세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빌라한테 좀 밀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인게임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결승전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현재 선수 사기가 많이 지금 떨어진 상태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동기부여 면에서도 빌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빌라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빌라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에스턴 빌라 승 쪽 보는 경기. 아니면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빌라 승에 오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캐슬 대 이제 에버튼 경기. 자, 일단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삭, 주알린턴, 그리고 루이스 홀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이삭이 빠지는 거는 뉴캐슬의 그 공격에 있어서는 굉장히 타격이 좀 크다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윈드스톱, 그리고 이제 브랜스 웨이트, 타코스키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더 크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자, 일단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아스날 상대로 원정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제 흐름이 끊겼고, 이러면서 지금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을 지금 확정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번 경기에서 뉴캐슬이 이제 승리를 거둬야 이제 자력으로 챔스 진출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이제 동기부여가 지금 큰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풀럼과 소튼을 연달아 꺾으며 이제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3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공격 흐름도 이제 좋은 편이에요. 자, 그러면서 확실히 현재 좀 페이스가 좋은 그렇죠 에버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리그 13위가 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뭐 마지막 리그 경기는 지금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동기부여 면에서는 뉴캐슬이 더 큰 편이다. 이렇게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일단은 요 경기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뉴캐슬이 홈에서 높은 골 점유를 좀 바탕으로 경기를 좀 잘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초반부터 이제 압박을 강하게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좀 적극적인 플레이를 이제 뉴캐슬이 더 보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약간 뭐 뉴캐슬과 달리 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좀 내려 이제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역습 위주로 이제 공격을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전반적으로 뭐 뉴캐슬이 그래도 에버튼의 수비를 계속해서 좀 두드리는 양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 자, 물론 이제 뉴캐슬이 홈에서 더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삭이 없는 상황에서 수비 조직력이 좋은 그런 좀 에버튼의 밀집 수비를 좀 공략하기는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에버튼이 무리하게 라인을 좀 올리지 않는 한 뉴캐슬이 공격을 좀 쉽게 풀어가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만큼 지금 이삭의 좀 부상 이슈가 뉴캐슬 입장에서는 타격이 좀 크기 때문에 이 점도 이제 좀 충분히 좀 고려해야 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전해드려 보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에버튼의 흐름이 좋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1승 2무로 이제 에버튼이 뉴캐슬 상대로 이제 진 적이 없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현재 뭐 제 아무리 지금 동기부여가 큰 홈 뉴캐슬이라고 해도 뉴캐슬 사이드를 좀 무작정 보기는 좀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지금 뭐 뉴캐슬의 그런 승배당이 뭐 1.2대인데 그것도 너무 이제 좀 배당 대비 이제 메리트가 없고 그리고 뭐 요 경기가 약간 좀 에버튼이 뭐 어느 정도 잘 좀 버티면서 이제 굉장히 좀 잘 맞설 수도 있는 경기라고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요소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차라리 전 배당 대비 에버튼 2프랜승을 좀 보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에버튼 2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뭐 이제 에버튼이 뭐 이제 2프랜승을 좀 한다는 좀 전제하에 뭐 에버튼이 뉴캐슬 상대로 이제 득점이 좀 폭발하면서 하기보다는 뉴캐슬의 공격을 좀 잘 제어해서 이제 2프랜승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3.5 기준은 언더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에버튼 2프랜승, 안 그러면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 네,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 대 이제 브라이튼. 자, 일단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손흥민 선수를 좀 비롯해 이제 메디스, 그리고 플루섭스키, 그리고 이제 베리반, 그리고 로메로, 지금 드라구신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비수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장이 신 상황인 만큼 지금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포워드인 루터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주앙 페드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장을 신 상황이다. 이 점도 같이 전해드려 봐요. 자, 일단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직전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이제 맨유를 꺾어 우승을 좀 차지했고, 그리고 이로 인해 이제 다음 시즌 챔스에 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뭐 리그 17위로 최악의 행보를 좀 보였던 토트넘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유로파리그 우승 하나로 이제 챔스 진출을 좀 하게 되면서 리그에서의 그런 부진을 어느 정도 좀 만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맨유와의 그런 좀 끝장 승부에서 이제 토트넘이 이제 우승을 좀 차지하면서 확실히 좀 이제 평가가 좀 많이 좀 달라졌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즌 좀 챔스에 좀 진출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크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서 지금 뭐 맨유와 달리 지금 토트넘의 지금 분위기는 좀 굉장히 좀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울버햄튼과 그리고 우승을 확정지을 리버풀 상대로 홈에서 좀 승리를 거두며 이제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 이번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좀 이겨도 지금 다음 시즌 이제 유럽 대항전 진출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큰 동기부여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 아무튼 일단 이렇게 이제 좀 양팀의 그런 좀 상황에 대해서 전달이 들어봤네요. 자, 일단 뭐 현재 뭐 공격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크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에 비해 좀 체력적으로 열세인 그런 토트넘이다 보니까 뭐 공격보다는 수비에 좀 집중해서 안정적인 플레이를 좀 구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 브라이튼이 좀 더 뭐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공격을 좀 주도하는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뭐 경기 자체는 그래도 브라이튼이 그래도 주도권을 좀 가지면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전해드려 보지만, 자, 다만 근데 지금 브라이튼이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이나 성적은 좀 떨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원정 브라이튼의 기대치는 여전히 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토트넘과 뭐 마찬가지로 뭐 브라이튼 역시 뭐 이 경기에서 큰 동기부여는 좀 없다 보니까 브라이튼의 라인업 변수도 어느 정도 좀 클 수 있다는 점도 이제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뭐 토트넘은 시즌 마지막 홈 경기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비교적 뭐 브라이튼에 비해 뭐 토트넘의 좀 동기부여가 이제 클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브라이튼이 지금 토트넘 상대로 이제 최근 10년간 원정에서 단 한 경기밖에 이기질 못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긴 한 경기도 이제 1점 차 신승을 좀 거둔 경기였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뭐 역사적으로 이제 원정 브라이튼이 이제 홈 토트넘 상대로는 좀 상성상 좀 많이 약한 면모를 좀 보였다. 요점까지도 같이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뭐 토트넘 같은 경우는 유로파리그 우승을 좀 한 후에 경기를 좀 치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좀 분위기나 좀 기세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토트넘이 그것도 홈에서 브라이튼 상대로 뭐 크게 밀리지는 좀 않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 토트넘이 더 좀 밀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브라이튼과 달리 토트넘이 좀 전력 누수가 좀 꽤 크긴 하지만 그런 점들을 다 감안해도 지금 뭐 분위기에서의 그런 홈 토트넘이 뭐 브라이튼 상대로 뭐 이제 솔직히 뭐 대패를 좀 당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은 잘 안 되고, 그리고 충분히 좀 비비는 경기를 좀 만들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요거는 토트넘 2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2프랜승으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 요거는 토트넘 2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요 경기 역시 3.5 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토트넘 2프랜승, 3.5점 본다고 하면 언더,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팅엄 대 이제 첼시. 자, 일단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이제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니콜라스 잭슨이 결장 중인 것도 첼시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 연속 이제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웨스트햄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무승 행진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리그 7위인 상태에서 마지막 리그 경기를 지금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4위에서 이제 6위 사이에 있는 뉴캐슬, 첼시, 좀 빌라와는 전부 승점 이제 1점 차가 좀 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만약 이제 노팅엄이 좀 승리를 좀 거두게 된다고 하면은 최대 4위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다음 시즌 챔스 진출도 가능해지는 노팅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마지막 리그 경기에서 이제 지금 4화를 좀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 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뉴캐슬 상대로 지면 이제 한번 흐름이 끊겼지만 그래도 바로 직전 경기 맨유 상대로 좀 승리를 거두면서 빠르게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5위로 지금 챔스권에 좀 위치해 있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은 자력으로 다음 시즌 이제 챔스 진출을 좀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노팅엄이나 이제 첼시나 이제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큰 상태에서 이제 맞붙는다고 좀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래도 원정이라 해도 첼시가 뭐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첼시뿐만 아니라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이기는 거 외에는 이제 지금 큰 의미가 또 없기 때문에 초반부터 좀 라인을 좀 올려서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뭐 첼시 역시 지금 뭐 노팅엄 상대로 뭐 좀, 네, 뭐 굳이 뭐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할 이유는 없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노팅엄이 좀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인다고 하면은 이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만약에 경기가 진행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좀 어느 정도 좀 다이나믹하면서 뭐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두 팀 다 굉장히 공격 전환이 좀 빠르면서 특히 좀 역습 전개가 좀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종종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노팅엄이 직전 경기 웨스트햄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고 이제 이번 시즌 기대 이상의 그런 퍼포먼스를 좀 보이면서 이제 좋은 행보를 이제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최근 좀 노팅엄의 좀 페이스와 경기력은 이제 이전보다 좋지 않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레벨도 떨어진 감이 좀 크다 보니까 현재로서도 이제 여전히 좀 노팅엄의 기대치는 다소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게다가 지금 뭐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지금 3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흐름도 지금 안 좋은 상태죠.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노팅엄보다는 첼시가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첼시가 그래도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다음 시즌 좀 챔스 진출을 좀 확정짓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첼시 사이드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이 경기는 뭐 템포 빠르면서 어느 정도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경기라고 보기 때문에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첼시 승, 오너와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크마르 대 이제 트벤테. 자, 이 경기는 이제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결승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2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좀 트벤테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훨씬 더 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준결승전에서 이제 원정 약세인 헤이렌베인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두며 무난히 결승전에 진출했고, 그리고 이제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네이메어 상대로 연장전 끝에 승리를 좀 거두면서 간신히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 뭐 트벤테가 좀 퇴장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네이메어 상대로 굉장히 좀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이면서 기대 이상의 좀 경기로 좀 보였었는데 전반전 막판에 이제 좀 퇴장을 좀 당하면서 결국 트벤테가 좀 수적 열세에 좀 놓였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좀 여건이 안 좋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트벤테가 수적 열세를 잘 극복하며 이제 결승전에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알크마르에 비해 이제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준결승전은 굉장히 좀 다선다난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두 팀의 좀 점유율이 좀 어느 정도 좀 비슷하면서 이제 뭐 초반부터 좀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지만, 자, 그래도 지금 현재 클래식까지 좀 복귀한 거저 알크마르가 좀 더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트벤테 상대로 알크마르가 그런 트벤테의 수비를 잘 공략하면서 이제 공격에서도 더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제 알크마르가 홈 이점을 좀 잘 살려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준결승전에서 네이면 상대로 이제 연장전을 치른 것도 모자라 이제 한 명이 퇴장당한 상태에서 이제 계속 이제 뛰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체력 소모가 좀 클 수 있다고 봐요. 아무래도 이제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준결승전에서 전반전 막판부터 이제 10명인 상태로 연장전까지 좀 뛰고 왔기 때문에 지금 알크마르에 비해 체력 소모가 훨씬 더 지금 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 알크마르가 이제 훨씬 더 앞설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현재 지금 흐름, 경기력, 그리고 뭐 체력적인 부분 등 전부 알크마르가 이제 우세할 뿐더러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전부 알크마르가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알크마르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
이제 다음 시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좀 진출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런 점들 다 고렸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알크마르 사이드 쪽 보도할게요. 알크마르 승 쪽 보는 경기. 그럼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크마르 승에 2.5주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치오 대 이제 레체. 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지막 리그 경기를 앞둔 채 6위에 위치해 있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은 최대 4위까지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경기에서 라치오가 이기고, 그리고 경쟁팀인 지금 로마와 유벤투스가 이제 결과를 좀 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라치오가 좀 최소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진출이 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치오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는 좀 반드시 잡고, 그리고 이제 로마와 이제 유벤투스가 미끄러지기를 좀 바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레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17위로 잔류권 턱걸이에 위치하고 있지만, 강등권에 있는 이제 엠폴리와 베네치아와는 이제 승점이 같거나, 그리고 이제 2점 차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잔류가 이제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겨야 지금 자력으로 이제 잔류가 가능하고, 그리고 만약에 지거나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둘 시에는 경우의 수에 따라 이제 강등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체 입장에서도 이제 확실하게 좀 잔류를 확정 지으려고 하면은 일단은 이기고 봐야 되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초반에는 라치오가 비교적 좀 라인을 올려 이제 적극적인 공격을 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레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홈 라치오 상대로 무리하게 좀 라인을 올리다가는 되려 좀 당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좀 수비적으로 이제 초반엔 좀 플레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라치오가 좀 이른 시간에 좀 선취골을 좀 넣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레체가 마냥 이제 수비적으로 나서기는 좀 많이 좀 어렵기 때문에 만약 좀 라치오가 좀 이른 시간에 좀 득점을 좀 한다고 하면은 레체 역시 어느 정도 좀 라인을 좀 올려서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좀 경기라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이것도 좀 경우의 수가 좀 있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만약 동시간대에 강등권 팀인 이제 엠폴리와 좀 베네치아가 이기고 있을 시에는 레체가 버티기만 해서는 강등을 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약간 경우의 수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레체 역시 좀 라인을 좀 올려서 적극적인 공격을 좀 시도할 구간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일단 이렇게 한번 좀 경기 흐름도 예상을 해봤네요. 자, 다만 근데 레체가 지금 적극적인 공격을 좀 보인다고 해도 지금 레체 공격 전기가 대체로 안 좋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격을 좀 기대하기는 좀 많이 어려워 보여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레체 같은 경우에는 중원 싸움에서도 라치오 상대로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공격 루트도 많이 좀 제한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레체가 만약에 공격적으로 좀 이제 전환을 한다고 해도 솔직히 이제 효율적인 공격을 좀 기대하기는 많이 어려운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이와 더불어 현재 전력 흐름, 경기력 등 전부 라치오가 우세하고, 그리고 라치오 역시 지금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제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홈 라치오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치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라치오 승쪽 보는 경기. 일단 이것도 어노바는 좀 고민했는데, 물론 이제 레체가 좀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하면은 더더욱 좀 실점 위험이 클 수는 있지만, 그거를 좀 고려해도 오바를 보기는 좀 많이 좀 애매한 경기다 보니까, 그래도 이거는 어노바는 굳이 본다고 하면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 라치오 승쪽 보는 경기, 근데 어노바는 굳이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엠폴리 대 이제 베로나. 네, 요거는 저는 베로나 프랜스 쪽 보거나,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베로나 프랜스의 언더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이제 베네치아 대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네, 요거는 그래도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유벤투스 승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뭐 강등 탈출을 위해,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즌 챔스 진출 확정을 위해 양 팀 다 좀 동기부여가 큰 경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객관적인 좀 전력이나 경기력 유벤투스가 더 이제 좋기 때문에 이거는 뭐 유벤투스 사이드를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네, 고배당으로 한번 네, 햄무 도전 경기 네, 이렇게까지 보도할게요. 유벤투스 승의 고배당으로 햄무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디네세 대 피오렌티나. 네, 이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우디네세 프랭승 쪽 보거나 안 그러면 고배당 자비로 네, 무승부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네,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